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자료를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지금 지금 저 화면을 봐주세요. 응급이송 병원 거리, 행감 이후에 지금 의료원에서 본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건양대병원이 63km, 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이 64km, 건양대병원이 1km 가깝다는 자료입니다. 그죠? 예. 시간은 건양대병원이 약 35에서 45분, 성모병원이나 충남대병원은 40분에서 48분. 그거 보입니까? 예. 예.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 화면은, 그 의료원 주차장에 가서 내비를 찍은 화면입니다. 내비를 찍으니까 건양대병원이 63.1km, 41분 걸린다고 내비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같이 거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찍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은 54.1km, 38분입니다. 어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자료 꺼주시고.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자료가 불명확하다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잘 모른다든가 하면 잘 모른다. 아니면 또는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자료를 보내온 거 보면 이거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죠? 건양대병원이 가깝다는 것을. 시간 거리는 때로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IC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거리 자체는 8, 9km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이걸 거꾸로 1km 차이가 더 나는 걸로 하고 실제 우리 그 앰뷸런스 이동하는 요금까지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심히 그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충남대학교나 성모병원을 갈 때는 무슨 뭐 대전 IC로 해서 돌아서 가는 걸로 측정을 하신 건지 남대전 IC가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봤어요. 남대전 IC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대전 IC를 돌아서 가는 걸로 측정을 했는가. 이 뭔가가 자료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나올 정도로 위증을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오늘 그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직접 운전은 안 했지만은 저희들 구급차 운전원들한테 계속 체크를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료원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구급차는 미터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착을 하게 돼 있어서 미터기로 꺾고 갔을 때 이대로 여기 지금 자료 내준 대로 나왔다고 이렇게 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운전원들을 믿고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운전원들을 믿고 이것은 택시와 똑같이 미터기를 꺾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1,000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1,000원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당으로 더 받았다는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미터기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9km나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1km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km, 10km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지금 미터기로 계산해서 미터기를 꺾어서 가서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 미터기를 돌아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직선거리 가장 빠른 거리로 안 가고 내비가 안내할 때는 가장 빠른 거리를 안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구급차는 가장 빠른 길로 가죠. 근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구급차 내비에 지금 계속 그러면 하루에도 한 분씩 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컴퓨터상 다음 지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웹으로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또 차량을 끌고 가서 내비로도 찍어보고 항상 8km, 9km 차이가 나요. 뭘로 해도. 어떤 걸로 검토를 해도. 그럼 과장께서는
뭐 위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미터기만 믿고 무조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잘못이 없다. 위증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 아니, 보네요. 미터기도 오래 다른 게 그 다른 제도 미터기가 좀 뭐 한 두 달 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터기를 믿어야지 이것을 미터기를 계산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미터기만 때는 믿은 거죠, 그죠? 예. 내비는 좀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65쪽. 재무과에다가 이제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의료원에서 한 거죠. 금년도, 내년도 이제 세입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렇게 올린 걸 보면, 65쪽 의료사업 수익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9억 5,473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이 23억 1,213만 5천 원. 3억 5,739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의료원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 본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감액 계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13년도 2013도 세입을 내줄 때는 이제 전년도를 비교해서 그 정도는 될 거다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제 내줍니다. 그래 내줬는데 금년도 10월쯤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달성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3억 6천만 원을 감액해서 19억 4천만 원을 지금 금년도 수입도 수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수정되면 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삼차 작년에 예상한 거에 많이 이제 미달이 됐다. 예, 그렇죠? 그래서 3차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4년, 15년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는 거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상을 한 거에 비해서 3억 이상이 지금 그 적자 폭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하향 곡선이 급한데 15년도에도 그럼 19억 5천 이 매출 수익 달성을 못하고 또 뭐 한 3억 빠져서 뭐 16억, 17억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자꾸 내려가면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20억은 뭡니까? 마지노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수입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데 저희들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진료 쪽에 개선할 건 개선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입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비가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요양이 필요한 아들을 입원을 받지 않는 거, 그다음에 공보의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상 문제도 있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의식도 좀 대형병으로 가는 경향이 자꾸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계속 그냥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포자기랄까? 그냥 손 놓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익 개선, 또 본의원의 지난 5분 발언에서 보건의료원의 여러 가지 개혁 방향 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면서
우리 그 재정 압박 부분을 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보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 395쪽 예산서 그 395쪽 보면 건강 그 뭡니까 이게 건강정진센터 395페이지? 395쪽에 보면 장례 지도사 인건비가 있네.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가 한 명이 증가됐어요. 그죠? 내년 예산에. 장례 지도사가 그동안 한 분 계셨었는가 봐요. 지금 현재 장례 지도사가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예. 아, 기간제만 한 명을 늘리는 건가요? 무기계약 1명 있고 기간제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장례 지도사가 지금 한 명이 내년에 늘어요, 그죠? 그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2명이죠. 정확히 좀 해봐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그대로입니다. 현재 2명이 있어요. 그런 게 무기계약 1명하고 기간제 네. 둘에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근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 인건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 4,274만 2천 원인데 금년도 6,752만 1천 원으로 늘었잖아요. 2,500이 늘어요. 예? 2,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건 한 사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쪽에 그 2,477만 9천 원? 2,477만 9천 원. 예.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저 작년도에 그 예산이 좀 부족, 그 한 명이 4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을 해서 좀 올렸다가 그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들 그 시간의 근무를 73시간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또 고문이 내려와서 전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시면 이제 들어가게끔 하고 12시부터는 닫습니다. 저 사무실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삭감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장례지도사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2,500만 원 가량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 본 예산에 지금 그 잘못 올려놓은 거네요, 그러니.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서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거네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장례식장을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죠. 예, 건강정치센터 하거나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장례식장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아무로 뭐 7월경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경. 예. 그래. 현재 증축공사를 6월 말 완공으로 지금 시설 지원 담당께서 6월 말에 완공할 수 있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장례지도사, 기간제든 장례지도사든 그쪽 인원이 또 추가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현재는 아직 검토는 아니고 그 검토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이제 그 쟁점인 그 2시를 운영할 건지 3시를 운영할 건지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3시를 운영을 할 때는 또 한 명이 아마 더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추경에 뭐 필요하면 예. 인건비를 올리겠네요. 예, 예. 우리 장례식장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건강정진센터가 지금 아직 착공 안 했잖아요. 그저께 설계를 이제 완료를 해서 이제 최종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심사 끝나면은 예. 바로 1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하고 어차피 동계 기간에는 이제 2월 수장 시켜놨기 공사를 못 하니까 때문에. 2월 말 3월 초 돼야 이제 터파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6월 달까지 끝내고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건강정신센터가 끝나야 그 물리치료실로 옮기고 예, 물리치료실이 그 이제 자리에다 나가고 또 리모델링을 또 예. 장례식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7월 달에는 오픈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 예, 오픈은 불가능하고 이제 어차피 그때부터 이제 큰 옮기고 공사가 뭐.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예. 1, 2개월이면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 진료 활동 그 지원비, 공보위 지원비가 이제 그 보니까 예산이 3억 4,272만 원. 총 그렇고, 맞죠? 3억 4,200. 이걸 그,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그 지적한 내용,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그 예산을, 예산서 자체를 행감 그 시작하기 전에 올린 것이죠. 그죠? 예. 그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게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급 방법은 어떻게 원장님하고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개선 방법을 지원하는 것을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놓은 게 저희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공중보위 4월이면 또 바뀌기 때문에 공보위들이 저희들이 뭐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검토를 합니다. 본인들에서 숙소나 뭐 지원 금액 등을 다 검토해서 본인들이 그 성적 순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군을 선택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장려금을 조금 더 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나은 분들이 저희들 군으로 오는 걸로 현재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의료의 컴플레인이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나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나름 불만이 많기 뭐 때문에 차제에 확실한 개혁 정책을 써서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또 고쳐셔야죠. 보건의료원이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적자 폭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을 적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좀 저는 맞지 않다면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인데 아니, 적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자를 보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가 개선되고 있어요? 적자 폭은 뭐 크게 변동은 없고 지금 거의 뭐라고 10% 내로 계속 2002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적자 폭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자꾸 이제 적자 말씀하시는 저희들 보건의료원은 어차피 그 보건 사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뭐 적자 폭력이 어떤 것이 일정 없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그 금년도 세출 예산이 뭐 73억 정도 되고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세출이 한 102억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의료원 그래도 나름대로 42%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무주군청에서 아마 제일 높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보건행정 분야, 진료소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의료원이지만 그 적자 폭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과장께서는 거의 뭐 적자 폭이 없다. 이거를 그동안 그러면 제가 그 지난 5분 발언을 한 거나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지적을 한 것이네요. 그죠? 적자 폭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뜻입니까? 생각 관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이 보건의원을 2000년도 5월 8일 날 개원할 때 당시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예산 집행된 결과물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자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2000년도 개원할 당시에도
보건의료원 운영을 하면서 연간 20억 적자는 내가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래서 뭐 저희들이 20억을 꼭 유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의료원 자체가 공중보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체제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직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2013년도 예산을 네, 세워서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10% 내외로 이렇게 이제 밖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향후, 또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또다시 저렇게 화면을 돌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원의 여러 가지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사무실도 이제 6층에서 5층으로 내리기 위한 예산도 올리셨어요, 그죠? 예. 예. 물론 이제 좀 불편하고 좁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제 직원들이 6층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네. 여러 층에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네, 관리가 되고. 물론 넓고 좋은 사무실에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풍족하다면 뭘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죠? 같이 고통 분담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산서 423쪽에 보면 치매 환자 위생용품 5,000원 600개 해서 300만 원 있어요, 그죠? 치매 환자 위생용품 5,000원 300개. 예. 423쪽에. 437쪽에 치매 환자 위생용품 구입 3,000원 300개 해서 9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제 각 팀별로 이렇게 좀 이제 예산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통합 앞에 것은 이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쪽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뒤에는 이제 방문 보건 사업용인데요. 앞에 쪽에는 이제 영양제 같은 구입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쪽은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물티슈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앞에 쪽은 어떤 영양제 같은 겁니다. 영양제요? 예. 치매 환자 위생용품인데? 기저귀라든가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가 이게 참 저희들도 좀 거시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아니, 단어가 똑같잖아요. 치매 환자 위생용품, 치매 환자 위생용품. 구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가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또 이렇게 전혀 다른 페이지에 423쪽에 있고 437쪽에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게 되면 굉장히 좀 헷갈린다는 거죠. 저희가 심사를 하기도 그렇고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이런 내려주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을 거예요. 나눠놓은 이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한다든가 한 군데 좀 모아주신다든가 아니면 옆에 부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좀 달아준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을 하겠다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께서 한방요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과장께서 제천의 사례를 잠시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예. 제천 한방단지가 있죠. 예. 거기에 처음에 이제 계획서,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관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쭉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총 사업비는 60억 8,8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현재 이탁을 해서 그 한방 전문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 실태는 뭐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군 쪽에 담당자 통화해 보면은 뭐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나 이제 지역사회 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그 환자 수가 얼마나 내방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제천에서 하고 있는 전례가 있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제천시하고는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그 관광 뭡니까 대표 도시 지정이 돼 있어서 서로 이제 교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업무 협조가 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 용역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걸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죠. 그럼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죠. 이 사전에 지금 이제 사전에 우리 그 원대 한방과나 뭐 대전대 한방과 이런 쪽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럼 비선에서 하는 거보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민간 위탁을 전제로 이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직영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설을 86억을 들여서 시설을 이제 그 완공을 한 이후에 민간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하겠다는 업체의 운영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시설물 어떻게 하죠? 민간 위탁을 전제로 좀 다 이제 86억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저 무풍 애플 테마스토리 82억짜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거기는 이제 주변 시설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건물 위주일 테니까 애플 테마스토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직기 비품 갖추고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업체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이탁비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탁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위탁비를 줘야 되겠죠. 그죠? 예, 8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제발 좀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적자 보전 얼마 해줄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운영 맡아서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손 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직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시설을 8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을 잡더라도 우리 무주군에는 백운산 생태숲 그 시설 있죠. 반지랜드 옆에. 예. 완공한 지 3년이 지나도 지금 놀고 있어요. 문 딱 닫혀 있고. 그죠? 관리비만 차곡차곡 나가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애플 테마 스토리 82억 들여서 투자했는데 수익금 하나도 안 나고 놀고 있어요. 그 사과 축제하고 홍로 따는 행사 때 1년에 2번 사람들 조금 박작박작하죠. 네, 그 외엔 사람 없습니다. 현 태권도원 지금 활용률 7%예요. 태권도원 시설물 7% 활용률.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에 보면 공방이나 숲체험이나 숲가마나 놀고 있는 공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할 생각도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86억짜리 우리 이거 한방요양치유센터를 해야 되겠다. 용역 5천만 원 잡아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시설물 과다
이거 우리 그 군 앞으로 허리 희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올리는 것은 이거 너무나 그 무책임하달까? 너무 그냥 깊이 있게 검토하시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